반갑습니다. 제가 교육을 하면서 참 욕을 거칠게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입이 조금 저렴할지라도 이해를 하시고, 제가 한 10년 정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으로 뭐 학교도 하고 소년원도 가고 어디든 가는데, 이 욕이 거친 제 입 때문에 욕을 먹은 경우가 딱 한 번 있어요. 근데 나머지 99분은 너무나 친구들에게 환영을 받았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청소년들 만나러 갈 때 너무나 교과서적인 예쁜 언어 쓰지 마시고요. 그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현장의 언어, 거리의 언어, 지들 생활의 언어를 쓰시면 다가가기가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을 들어가기 전에 저는 청소년 상담도 하고 있거든요. 네, 청소년 상담의 이론이 온전히 내 몸에 정립된 사람은 아니고, 이론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청소년을 만날 때 최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대화한다 생각하자. 조언하지 말고 충고하지 말자. 이것만 철저하게 지키자.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청소년 상담을 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인가? 한 남자애가, 저희는 문자 상담을 합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위기, 자살, 이 위기 상담인데 다 100% 톡이나 앱이나 문자로만 상담을 해서 대면 상담이 아닌데, 어떤 친구가, 그러니까 위기 상담이긴 한데 보통적인 청소년들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많이 들어와요. 왔는데 이따만큼을 써놨어요. 자기는 고1인데 남학생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공부 방법이 자기 안에 익혀지지가 않아서 너무너무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기간에는 2시간, 3시간만 자고 낮과 밤이 바뀌어서 자습 시간, 낮 시간에도 좋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들고, 근데 같이 살고 있는 기숙사에 있는 형, 친구들이 야 이 새끼야 너는 왜 자습 시간을 줘라 머리 빡빡 치고 다니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저러해서 이제 공부 방법의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이 공부 방법이 익혀지지가 않아서 담임 선생님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내가 지금 여기 상담 요청을 한 것은 이 스트레스 풀고 싶다. 제가 그 남자친구들, 욕했던 친구들 막 같이 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나 마음이 풀렸겠죠. 너무너무 상담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다음에 또 들어오겠대. 들어오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그러고 나서 하루가 지나서, 그날이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다시 저를 찾아 돌아왔는데, 저희는 상담원이 다 계속 바뀌어요. 이 친구가 들어왔을 때 제가 이렇게 계속 연결이 하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계속 바뀌는데, 저를 마음에 드셨는지 저를 물어보셔서, 저는 어떤 시간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원하시면 그 시간에 오십시오. 정말로 시간을 맞춰서 들어왔어요. 이 친구가 정말로, 그러고 나서 제가 어제 알려드렸던 그 공부법에 대해서 자기가 적용을 해보았더니 정말로 잘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들어왔고, 감사보다도 더 크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대요. 뭐예요? 그랬더니, 자, 이제 자기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누구님, 절 보고, 누구님, 일요일이라 쉬고 싶을 텐데 쉬지도 못하고 일하느라 힘드시죠?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이게 하고 싶은 말이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진짜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고 나서 훅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상담이라는 노동을 하잖아요. 청소년이 저의 고객이고 그들은 언제나 24시간 원하는 문자를 가지고 저희를 들어오는데, 상담이 저라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내가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청소년 상담을 하면서 처음으로 느껴본 거예요. 내 삶은, 저는 지금까지 쌈딱으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스로를 지칭을 하는데, 나의 삶도 이 청소년들에게 마음을 평안케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구나 라는 걸 상담이라는 노동을 통해서 제가 의미를 받았다는 거예요. 상담이라는 노동과 김혜경이라는 인간이 연결된 거예요. 통합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질문이에요. 청소년들은 알바를 하면서 그들이 접했던 아르바이트 노동과 그들 자신의 삶을 연결시킬까요? 어떤 이미지세요?
걔네들은 알바하고 돈 벌면서 그것이 자기한테 큰 의미로 다가올까요?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맞아요. 아주 그것도 커요. 그리고요. 다른 분들 생각에는. 그 수많은 알바 현장에서 알바 일을 하면서, 나는 나, 알바는 알바. 그렇게 정말로 분리될까? 분리될 거라는 것이 저희들의 주된 생각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증명도 되었고. 그래서 저는, 뒤에 보면 어떤 이만큼 설문을 해가지고, 주휴수당 못 받은 비율이 얼마고, 이거는 우리가 누누이 누적이 되어 있던 것들인데, 저는 그야말로 속살을 보고 싶었어요.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 갔을 때 어떤 노동의 조건을 만나서 얘네들이 무너지는가? 어떤 노동의 조건이 그나마 얘네들에게 인간적인 맛을 느끼게 할까? 그 조건은 뭘까? 그래서 속살. 저는 청소년 노동인권 연구를 하면서 질적 연구를 일부러 했어요. 왜냐하면 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 사람을 쳐다보고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삶이 궁금하여서 이 청소년만 보겠다는 거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한 사람이 우리 모두를 대표하진 않지만 이 사람을 통하여서 보지 않았던 그 깊은 것, 작은 것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노동 인권을 아주 개별적으로 청소년들 만났고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을 정말로 열심히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로 가져온 것은 청소년 노동 인권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을 만났을 때 청소년 현장의 그 속살 이야기를 해줬던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 있느냐면 고등학생, 현재 제가 이 연구를 했을 당시에 고등학생, 그리고 일률적으로 이 친구들은 중학생 때 알바를 시작해서 최소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알바했던 친구들이에요. 평균 2.4년. 그리고 이들이 경험했던 업종 수는 평균 3.4개. 최소 기간이 1년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나라 알바의 베테랑들이죠. 이 베테랑들이 쏟아내는 이야기들은 정말로 놀라운 것들이 많았어요. 그들을 통하여서 청소년 노동의 현장을 조금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거. 결론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친구들을 통해서 나왔던 결론이 뭐냐면 청소년들은 개인적으로 그들 스스로 개인적으로 돈과 일에 대한 의미가 변해요.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사람과 사회의 영향을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이게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돈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노동의 동기, 일을 왜 하세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을 왜 하세요? 돈 왜 버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 왜 버세요? 왜 돈 벌어? 왜 일을 해? 라고 질문하는 것은 질문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린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의 자아는 돈을 벌어야지 살아가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걸 왜 너 사람이야 물어본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는 너무나 착각해요. 어른들에게 너 왜 돈 벌어요? 왜 사회생활 하세요? 왜 일하세요? 이 소리는 안 해요. 근데 청소년들에게는 하지요. 해도 된다는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도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요. 너무나 그들에게는 생명처럼 돈이 필요해요. 돈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실현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돈 때문에 일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들의 언어에서 왜 그런 질 낮은 질문은 하지 말자는 소리예요. 청소년들은 돈 때문에 일합니다. 저희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돈 때문에 일을 시작하는데 이 돈이라는 의미가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돈은 동일해. 가치는 동일해. 근데 돈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현재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재적인 시점에서 계획된 삶을 위한 것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신세대, 우리가 생각하는 신세대, 2000년대에 태어난 신세대들은요. 내팽개쳐주면 알아서 해요. 뭐든지. 그런데 어중간하게 지도하려고 시작하면 안 움직이는 영향이 있습니다. 맞죠? 청소년들이 이 7명들 모두는 제가 한 번 만나고 얘가 이 말했다 이게 아니라
이 친구가 나를 그만 만났으면 싶을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 노동의 경험이 반복해서 나올 때까지 충분히 가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7명이 전부 다 제가 이 연구를 마쳤을 때 이들 7명 모두는 자기들 몰라요. 저만 1대1로 말 뿐이지. 7명이 동일하게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해줬느냐면 제 말을 알바를 이렇게 온 정성 다해서 눈 마주치며 들어본 사람 없었어요. 어떻게 나는 그냥 알바했을 뿐인데 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세요? 전 그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만이 갖고 있는 이 고유한 경험, 고유한 삶을 누구도 가질 수 없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 들을 테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고백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 돈 때문에 일을 했는데 처음에는요. 혼자 힘으로. 중학생이지만 혼자 힘으로 하기 위해서 알바를 시작한 거예요. 어떤 친구는 엄마가 사채빚을 썼어요. 그 사채 갚으라는 사람들이 집으로 오면 그거는 최악이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고 견뎠을 때 이제는 내가 지금과 같이 집에만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중학생 때 느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가게가 망했어. 그 망한 것이 뭐라고 자기 입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혼자 해야 되나 보다.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용돈을 잘 줬어. 근데 어느 날부터 용돈 달라고 하면 이 소리 저 소리 하면서 안 준단 말이야. 피부로 느껴요. 그럼 내가 하지. 혼자 힘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청소년들이 알바라는 시장에 뛰어듭니다.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 처음 중학생 때 혼자 힘으로 하겠다고 뛰어든 다음에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어떻게 쓸 거예요? 처음 중학교 2학년 때 5일 하고 받은 돈, 한 달 하고 받은 돈 어떻게 쓸 거예요? 한 방에. 그렇죠. 한 방에. 그냥 두 방도 없어요. 한 방에 훅.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일했던 돈은 5일 만에 5일 만에 확 날아가요. 일주일 했던 거 하루 만에 확 날아가요. 바로. 그런데 돌아보면 그 중학생 삶에 필요한 현재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때 써요.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도 20대 대학 지나고 나서 취업했을 때 그때 한 1년, 2년, 3년 정도는 정신없이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혼자 시작했지만 그때 용돈으로 완전히 다 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중학생이 지나고 고등학교 올라오고 1년,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났을 때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선 돈을 어떻게 쓰느냐? 계획대로 씁니다. 계획대로. 어떤 친구는 고2가 되었어요. 중학생 때부터 해서. 저 지금 고2인데요. 내년에 고3 때는 공부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되기 전에 2, 300 모아놔야 돼요. 수능하려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 와인바 차릴 거예요. 저 알바 스펙 쌓아서 아웃백 이런 데서 그 매니저, 관리자부터 한 다음에 내 가게 차릴 거예요. 특성화고 여학생은 아빠하고 지금 너무 사이가 안 좋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취업을 하면 아빠랑 성인으로 같이 살기에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 저는 취업하고 나서 바로 나가면 아빠가 상처 입으니까 1년 후에 독립할 거예요. 그 자금 모으고 있어요. 이게 3년 지난 친구들의 미래를 계획하는 고백입니다. 내 입으로 해보겠다고 했지만 그게 바로바로 썼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는 돈의 사용 시점이 변하죠. 그 다음에 무절제한 욕구 충족에서 절제된 소비로 변화합니다. 그 자료에 나와 있는데 10대들은 자본주의 소비 문화의 욕구에 시달리는 세대로서 밥보다도 돈을 원해요. 호시탐탐 돈 벌 기회를 얻고 그것으로서 노동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10대들의 인생 경로에 알바라는 노동이 포함되어 버렸어요. 이미. 대충 잡아도 3명 중에 1명 정도가 특성화고 학생들까지 다 포함하면 고3 정도가 되면 3명, 4명, 5명 중에 1명은 알바를 해요. 이게 현재 우리들의 주소인데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청소년의 삶에 이미 노동이 들어가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소비 문화의 욕구. 이 친구들이 돈이 뭐죠, 선생님? 돈은 뭡니까? 재화를 사기 위한 돈. 어려운 물 이렇게 안 써도 돼요. 농담이고. 돈은 뭘까요? 이 친구들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좋은 거. 좋은 거.
그래서 뭐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 말하는 그따위 말하는 사람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돈은 공기, 돈은 밥, 돈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돈은 제일 필요한 거. 근데 왜 거기다가 다른 말 갖다 붙이냐 해요. 그게 너무나 솔직한 태도죠. 그렇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 공기처럼 몸에 닿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거, 벌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절제하게 욕구 충족, 펑펑 물 쓰듯이. 예를 들어 이 교실에 우리가 지금 고3 학생이에요. 고3에서 권력자가 누구죠? 이 한 반 안에서의 권력자는? 담임을 빼고 반장, 그렇죠. 학생들 사이에서는 반장 아니면 1등. 그렇죠. 그런데 알바를 해서 돈 번 아이들에게는 그 순간에 본인이 권력자가 돼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떡볶이 사 먹을 때 다 1,000원, 야 돈 없어 나 1,000원만 빌려줄래? 야 우리는 다 5명이지 더치페이 1,000원씩 1,000원씩 1,000원씩. 근데 야 너 돈 없어? 너 내가 내가 할게. 야 너 먹어. 너 핫바 먹어. 했을 때는요 그 순간에 독립된 자아로 우뚝 서는 거예요. 돈을 남에게 탁 그리고 돈이 없다는 애 자기가 자진해서 돈 빌려줘요. 나 돈 있다 이거예요. 돈 쓰는 순간에 아주 자존감은 하늘을 찌릅니다. 이 돈 맛에 취해버려요. 돈 맛에 취합니다. 독립된 자의 아주 해방감을 돈을 통해서 맛보죠. 그 다음에 1년 지나 2년 지났을 때에는 절제된 소비로 변하는데요. 어떻게 변하느냐? 씀씀이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청소년에게 10만원, 20만원, 30만원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들어온다는 건 대단히 씀통이 커져버린 거예요. 1년, 2년 지났을 때 본인이 그걸 알아요. 보통의 또래들에 비해서 자기들이 이 기준 이상을 벗어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친구는 자기는 일자리도 많이 알고 연락 오는 데도 많지만 저는 꼭 20만원만 벌어요. 40만원, 50만원 벌면 그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20만원만 벌어요. 그리고 어떤 놈이 17만원을 빌려줬는데 6개월 만에 받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는 이 돈을 갖고 있으면 아이들이 자기에게 이 벌레처럼 꼬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돈을 받으면 아빠에게 맡깁니다. 돈 없어? 예전에는 거절하지 못하고 본인이 나서서 돈을 주었잖아요. 이젠 돈 좀 빌려주라는 딱 자르는, 못 자르듯이 자르는 자기 절제 능력이 대단히 커져요. 멋지지 않습니까? 알바 베테랑들의 고백이에요,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균적으로 말하는 청소년 노동에 대해서 나쁜 거, 물론 뒤에 보면 대단히 나쁜 것들도 나와요. 영향을 받기 마련이니까. 근데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갖고 가는 좋은 점은 없을까? 노동이 청소년에게 주는 노동과 청소년이 연결되는 통합되는 지점은 없을까? 그 눈으로 조금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을 쓰는 나를 위해 내가 돈을 쓰는 즐거움에서 타인에게 돈을 주었을 때 기쁘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변해요. 처음 펑펑 썼을 때는 나를 위해서 썼어요. 그렇죠? 나만을 위해 썼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그 돈 셀 때 선생님 돈 셀 때 돈맛 알아요? 그 세도 촥촥촥 저한테 표현하는 제가 이게 대신 말씀을 못 드리겠네. 촥촥촥촥 돈맛 아냐? 그때 그 표정은요 이걸로 찍어놨어야 돼. 돈맛. 그리고 집에 들어갔을 때 은행에 넣지도 않아요. 자기 집 가면 지방 그 옷장 안에 서랍장에 조그만 상자 거기에 매일 자기 전에 돈 세어보는 즐거움. 그 돈 맛을 잊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처음 돈을 막 3개월, 6개월 모았을 때는 돈이라는 것이 자신을 드러내는 매개물이 됩니다. 특성하고 다니는 고2 여학생이 있어서 이 친구는 굉장히 소극적이야. 성격으로도 눈에 보여요. 외모적으로도. 이 친구가 어떤 짓을 해버렸느냐. 자기가 벌어들인 돈으로 엄마랑 지금까지 17년 동안 싸운 거예요. 나 고양이 키울 거야. 안 돼. 고양이 키울 거야. 안 돼. 그러고 나서 돈을 이 정도 벌으니까 이 친구가 엄마 허락받지 않고 고양이를 분양받아 와버렸어요.
이제 결전의 시간이 왔죠. 고양이를 딱 안고 엄마가 현관문을 열고 바로 들어오는 그 1m 앞에 고양이를 안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엄마와 앞으로 어떤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얼마나 마음을 다짐하고 불안했겠어요. 여러분들도 청소년기 생각해보면 이거 내가 어느 순간에 엄마를 대적해서 엄마를 넘어가야지 그 시점을 매일 왔다 갔다 근데 그거를 못 찾아서 대학생까지 넘어가는 친구도 있고 딱 엄마랑 대적해서 엄마라는 산을 뛰어넘는 시간인데 이 친구는 그거였어요. 고양이를 딱 안고 결전의 시간이 문이 딱 열렸는데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온가요?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의 놀란 표정을 자기도 찍고 싶었대요. 입이 막 따닥따닥 하는데 떠들어져서 뭔가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결국 말이 안 나왔어요. 자기를 쳐다보고 고양이를 쳐다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5분 정도 지나서 엄마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말도 없이 엄마가 더 고양이를 잘 키우게 되죠. 이거는 엄마라는 인간을 넘어서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벌어들인 돈으로. 어떤 남학생은 오토바이를 샀어요. 고등학생들한테 대학생 청년들에게도 오토바이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어제 1년인가 6개월인가를 모아서 오토바이를 쫙 사버렸어요. 나 이제 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가면 내 오토바이 있다. 그 전까지는 존재감이 없었어요. 근데 걔가 따다다다다다 타고 가면 동네 모든 형들과 동생과 친구들이 그 뒤에서 이 하이방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찬탄하는 말씀들이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매개물을 노동을 통하여서 취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전에 자기 존재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미 자기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어떤 산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 단계, 자기가 생각했던 찌질이 단계로 돌아가지 않아요. 돈이 주는 거예요. 노동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지나서 이제 베테랑이 되신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주는 자의 기쁨. 그 매개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는데 1년, 3년 지나신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신을 위해선 최대한 절제해요. 아까 말했죠. 20만 원만 번다고. 그런 친구가 있고 어떤 남자친구는 패션, 티에 한번 신경 쓰기 시작하면 돈이 엄청 나간다는 잘 알기 때문에 똑같은 티 2장 사는 거예요. 똑같은 티. 자기를 위해서는. 그러고 나서 엄마 아빠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용돈을 드린다거나 선물을 줄 때 어느 날 할머니한테 짜장면을 사준 거예요. 자기가 쉬는 날. 아이고 만나다. 오물오물 씹는 그 할머니 때문에 자기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어떤 남자애가 아빠가 늘 출퇴근하시는 이 서류 가방이 있어요. 서류 가방에다가 돈을 이렇게 돈봉투 1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 고등학생이 준다는 건 우리 상상도 못하죠. 10만 원을 아빠 생일이었어 그게. 그래서 1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아빠 가방에 몰래 넣었어요. 몰래 서프라이즈 하려고. 근데 몰래 다음에 뭐 하냐, 반드시 자기가 넣었다는 건 표시를 해요. 아빠 나 알아라, 내가 넣었다. 반드시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봉투에다 뭐라고 썼어요. 몰래까지는 넣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정말로 자기를 완전히 드러냈어. 봉투에 뭐라고 썼을까요? 아껴 써라. 이렇게 써요. 아껴 써라. 자기가 그러니까 이 할머니, 엄마, 아빠에게 선물 주는 거, 돈을 주는 것은요, 지금까지 돌봄을 받았잖아요. 돌봄을 받아온 입장에서 돌보는 사람으로 위치 전환했다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강력한 사건이에요. 그 기쁨 잊지 않습니다. 베테랑들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돈의 의미가 이렇게 변하는 거 조금 보이시죠? 두 번째로 일에 대한 의미도 변합니다. 이들이 일이 좋아서 일 시작하지 않았고 뭐 때문에 일했다고요? 돈 때문에 했는데 일의 의미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해가요. 노동의 위기를 극복하고 노동으로 존재감을 드러납니다. 여러분 공간, 예를 들어 고등학생, 대학생까지는 저희 대부분 학생들은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살지요.
그리고 학교라는 공간을 떠나서 사회라는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공간이 바뀌는 건 인생에서 굉장히 전환기의 시점이에요. 그러면 고등학생, 중학생까지 이 학생이 보냈던 학교의 공간은 어떤 곳이죠? 통제. 맞아요. 통제. 그리고요. 강압. 다 같은 생각을 해요. 다 같은 옷을 입고 예를 들어 튀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수동적인 존재를 만들어 가잖아요. 이게 학교라는 공간이잖아요. 학교와 대비하여서 얘네들이 알바하러 간 그 노동의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정글. 맞아요. 정글. 막힘이 없는 곳. 그리고 혼자 알아서 생존해야 되는 곳. 여기는 수동적으로 따라만 오면 되는 곳이 학교의 공간이었다면 여기를 이동해서 보니 여기는 완전히 한계가 없이 자기가 모든 것을 알아서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능동적인 적극적인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수동의 자세에서 능동의 태세로 갑자기 전환을 못해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십몇 년을 통과해서 수동의 자세가 입혀져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능동의 자세로 적극적으로 취해지냐고요. 안 된다는 말이죠. 더불어서 이 친구들은 노동의 유예기를 보내죠. 사회로부터 노동에 책임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이라는 시간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의 자아의 통합이 되지 않아요. 나는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 사회인이라는 정체성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아의 노동이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갈등이 무지하게 심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중학교 때 스스로 혼자 알아서 해야지 하고 본인들이 전단지하러 본인들이 뭐하러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라는 것을 딱 마주쳤을 때에는 내가 왜, 나 이 나이에 왜, 이 말은 나는 일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왜 여기 와서 개고생하지? 자기를 그래서 그 일의 힘듦 때문에 자기 상실감을 맛봐요. 박탈감을 맛봐요. 다른 새끼들은 저 새끼들은 집에서 편히 PC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여기 와서 내 신세 우울해요. 울어요. 혼자 비탄에 빠져요.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이런 적응 과정을 지나면서 그 다음 조금 중간 정도의 적응을 거치면서는 뭐라고 이 친구들이 고백하냐면요. 노동, 부모님에 대해서 숙연해져요. 자기가 개고생을 해보았잖아요. 노동으로 바로 노동이라는 표상은 바로 부모님이거든요. 그렇다고 이 친구들이 모범생, 말 잘 듣는 이 친구는 너무나 다양한 7명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자기들이 느끼는 수준에서 부모님 이야기를 해요. 엄마 아빠가 이런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노동이 이 친구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적응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는요. 노동이 이제 본인을 드러내는 자신감이 돼요. 이들의 자존감을 엄청나게 높여주죠. 하나씩 살펴보면 나이와 성격을 고려한 소극적인 선택에서 알바 전문가의 적극적인 선택으로 변화합니다. 전단지 돌릴 때 여러분 모자를 푹 눌러 쓰거든요. 예를 들어 롯데리아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패스트푸드점을 찾아가는 이유는 같이 일하는 또래들이 많아서 본인은 안 튀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기가 노동하는 행위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요.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대로를 드러내고 있죠. 더군다나 청소년들이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자기 노동을 보이지 않게 최소한의 몸짓으로 일을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청소년기는 심리적인 어떤 특성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상상 속에 청중이 있어요. 그게 뭐죠? 상상 속에 청중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죠? 자기만 아는 청중들, 군중들이 그 본인을 너무나 많은 곳에서 쳐다보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를 들어 남자친구 여기 수염 한 가닥 나왔잖아요. 지나가는 모든 인간들이 여기만 쳐다보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에 제약이 돼요. 내 행동이 자유롭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30대 젊은 청년이랑 결혼한 줄 알았더니 사춘기랑 결혼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똥기저귀를 갈아서 지금 기저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죠?
얘는 지금 똥을 쌌는데 기저귀가 없어.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뛰어가서 5분 안에 기저귀 사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5분 안에 갔다 올 거리를 30분 동안 머리 감고 세수하고 옷을 정제하고 그렇게 나가시더라고요. 이분은 저와 같이 살았던 그 양반은 상상 속의 청중에 아직도 계시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러고 상상 속의 청중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중간 지점이 없이 아재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아저씨로 확 변해버려요. 어쨌든 상상 속의 청중 때문에 청소년들은 모든 행동을 숨깁니다. 숨겨요. 특히 알바 초반기에는 그래요. 자기의 행동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청소년의 자아의 노동이 통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공간에 따른 안정감의 변화. 여러분, 제가 좀 발음이 안 좋은데 공간과 장소의 차이가 있을까요? 뭘까요? 공간과 장소는 어떨 때 우리가 구분을 할까요? 공간은 추상적인 공간이에요. 낯설어요. 불안해요. 추상적인 처음, 예를 들어 제가 여기로 올 때 처음 이 장소로 왔으니까 여기는 낯선 공간이에요. 근데 제가 다음 주에도 와서 강의한다. 그 다음 주에도 또 온다. 익숙함이 묻어졌을 때 저는 여기가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공간은 낯선, 불안정을 주는 공간, 장소적인 의미가 있고 장소가 되었을 때는 이미 거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안정을 주죠. 공간적으로 청소년들의 노동이 구분이 돼요. 어떤 공간,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여러분, 배달하잖아요. 배달을 하면 매일 낯선 집을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 친구들은 공간이에요. 공간을 침투하는 거예요. 거리에서 만약에 피팅 모델을 한다. 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린다. 이것도 매일매일 낯선 공간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거기 안에서 자기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알바를 권유할 때에도 배달, 용역, 전단지 이런 거 하지 마. 공간에서 나오는 그들의 언어로 뭐라고 하지 못했지만 그 느낌적인 느낌을 친구들에게 전달해서 배달하지 마. 용역하지 마. 이거예요. 공간에 따라서. 그런데 그리고 또 이 낯선 공간에 들어갔을 때는요, 청소년들이 문제 해결을 100% 해야 돼요. 본인의 책임하에. 예를 들어 치킨을 갖고 갔는데 치킨 식었잖아요. 새 거 갖다 주세요. 아, 그럼 지금 이 치킨이 식었다고 이야기하니까 갖고 가야 되나?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봐야 되나?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 모든 것을 본인이 다 선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낯선 공간이 주는 노동의 역할이에요. 이와 반대적으로 장소. 여러분, 학교는 아까 제가 여러분을 다 졸개하는군요. 죄송합니다. 학교는 여러분 다 유니폼을 입고 있죠. 그래서 똑같은 정체성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해요. 내가 조금 못난 행동을 할지라도 나와 같은 동료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정감을 느껴요. 마찬가지로 어디 주유소에서 아니면 떡볶이집에서 일을 하는 친구가 유니폼을 같이 입잖아요. 아, 내 동료야. 그런데 내가 떡볶이집에 일을 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앞치마를 입지 않은 순간까지는 나 여기 사람이 아니야. 앞치마, 티셔츠를 입는 순간에는 나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 네모 반듯한 공간에 갖추어서 가두 있어서 매일 동일한 일을 할 때, 어제도 일하고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동일한 일을 했을 때에는요, 청소년들이 100% 자기 기능을 발휘합니다. 안정되니까. 제가 만났던 친구 중에 10개 이상의 알바를 경험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지금 우리은행 취직했어요. 예, 취업 특성하고서 공부도 되게 잘했던 친구. 키가 이렇게 180 가까이 되는 큰 늘씬한 아가씨. 그래서 피팅 모델을 했고요. 주유소 알바를 했고요. 편의점, 동시 알바까지 전부 합해서 10개.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느냐면, 피팅, 제가 2012년도에 이 친구들 만나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이 피팅 모델 할 때 1시간 얼마 받았을까요? 저는 막 10,000원 벌고 이러고 다니는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이 학생은 50,000원 받았어요. 50,000원. 피팅 모델로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미술학원에서도 불러요. 모델 해달라. 대학에서도 불러요. 그러니까 학원이냐 대학이냐에 따라서 단가들은 엄청 높아져요.
근데 이 친구가 PT 모델 하는 건 기가 막히게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요. 왜 싫어할까요? 5만원, 10만원, 15만원 막 받는데 안 가려고 해요. 저희 지금 공간 장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피팅 모델을 안 하려고 할까요?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커다란 오류에 전만한 피팅 모델 할 때 뭐 이렇게 저렇게 포즈를 취해야 되잖아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본인만 쳐다보기 때문에 본인의 영혼이 쪼그라드는 거야.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요, 5천 얼마 받는 주유소에서 알바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안정된 장소에서 내가 이 주유소라는 공간 틀을 나가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내 편인 거야. 나는 안정되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동생들이 혹시 알바를 한다면 처음 알바 하실 때에는 이왕이면 규모 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유니폼을 같이 입으면 더 좋아요. 아이들이 안정되게 일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지금 일의 의미도 변해간다는 건데 시간이 지났을 때 아까는 나이 성격을 고려해서 아까 모자 푹 눌러쓰고 소극적으로 전단지를 선택했잖아요. 1년이 지난 지금 2.4년 일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적극적으로 자기 노동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했죠. 배울 것이 배달, 용역 뭐 이거는 공간이라는 낯선 곳에 들어가는 그런 불안함도 있지만 더군다나 거기는 배울 것이 없다고 해요. 예를 들어 그냥 김밥집 가서 설거지 할지라도 거기는 이모들로부터 욕 먹으면서 배우는 게 있거든요. 배움의 장소를 찾아가라고 추천을 해요. 주변에 친구들이 워낙 많이 와서 알바를 물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권유하는 건 사회성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라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쉬겠습니다. 조금 쉬고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